척추 건강,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매주 금요일 명의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정형외과 의학 박사 양혁재 매드렉스 대표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요즘 여름철에 더위도 너무 좀 덥긴 하지만 요럴 때 또 정말 자주 오는 것들이 하나가 찌릿한 손목 통증, 이게 맞아요. 손가락에 저림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요게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닌가? 요거에 대한 주제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손목 통증의 원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OBS 라디오 굿모닝 OBS 불금 톡방 게시판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양혁재 원장님께 바로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손목 터널 네. 증후군이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늘어나질 않는 아주 한정된 공간이라서 음. 요 안에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힘줄도 지나가고요. 손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정중신경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마치 누가 목을 조르듯이 음. 신경이 점점점 눌려서 손목과 관련된 손목이나 손가락의 통증이나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주변에서 이거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제법 많은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까요? 아무래도 손목이나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잠재적인 위험군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가사 노동으로 해서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걸 많이 하신 중년 여성이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군에서 주로 흔하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젊은 세대, 20, 30대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또 손목을 꺾인 상태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손목 사용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손가락 저림입니다. 음. 특히 엄지나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 정도가 저림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낮에는 괜찮지만 주로 밤에 잘다가도 서서 이게 손끝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꽤 음. 많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낮에도 물건을 잡을 때 손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정교한 손 동작, 이게 못을 단추를 여미거나 이럴 때 이러한 그 동작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거나 낮에도 물건 잡을 때 힘이 없거나 정교한 손 동작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러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난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손 저림 맞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이게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저림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음. 가장 흔한 것은 또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외에도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아, 있고요. 네. 이 목 디스크는 아무래도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어깨에서부터 팔을 거쳐 손끝까지 신경이 눌려서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팔꿈치가 팔꿈치에서도 흔하게 팔꿈치의 터널 증후군이나 음. 팔꿈치 지나가는 척골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척골신경 압박 증후군, 그 밖에도 이제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저리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도 집에서 간단하게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도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렘 검사입니다. 이 양손 등을 서로 맞대고 손목을 90도로 꺾은 상태로 한 1분 정도 유지를 해보는 겁니다. 손목을 이제 과도하게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 보면 엄지, 검지, 중지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손목 터널 음.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티넬 징후입니다. 티넬 징후는 손목의 정중앙, 즉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건드렸을 때
찌릿찌릿한 전기 통증이 오면 약간 이제 손목 터널 증후를 저희가 의심하긴 합니다. 네.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야지 여러분 꾹 눌렀을 때 느낌이 오는 건 정상입니다. 아, 병원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꾹 눌렀는데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네네. 병원에 가면은 이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이게 증상을 음.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아까 얘기했던 팔렌 검사나 티닐 징후를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아무래도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신경이 도대체 이게 확실히 손목 쪽에서 눌리는 건지 팔꿈치나 목 쪽의 원인은 아닌지 이런 거를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등을 통해서 다른 질환들을 또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질환은 없는지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이 치료하면은 낫는 거겠죠. 이게 초기나 그럼요. 초기와 일단은 예 네. 심한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예. 손목 터널 증후는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만 정확하게 음. 알고 증상이 초기에 빨리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적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염증을 줄이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보호대를 착용하면서 보호하면 금방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혹시나 이게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악화돼서 이게 통증이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서 염증과 붓기를 좀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치료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밤에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런 음. 경우는 수술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방식의 수술인지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럼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네. 궁금해하실 텐데요. 만약에 수술을 꼭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에는 보통은 1박 2일 정도 간단하게 입원을 해서 국소 마취나 아니면 부분 마취를 통해서 그 신경 부위 주변을 풀어주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음. 꽉 눌린 천장에 이제 꽉 막혀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요. 신경 위에 이 수근 막이라는 단단한 힘줄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살짝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술이고 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아. 네, 그래서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통증은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는 많이 가라앉고 단지 힘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보조기나 이런 걸 차고 무리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간단한 수술인데 이제 회복은 한 달 정도 네, 무리를 하지 맞습니다. 않는 게 좋다. 어쨌든 낫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요. 그럼 확실히 예. 좋아집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수술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인, 이게 생기는 원인은 아무래도 손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반복적으로 일을 네.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틈틈이 휴식을 꼭 취해 주셔야 되고요. 수시로 손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할 때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안정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반복적으로 손목이 많이 꺾이지 않도록 마우스 패드나 키보드 높이를 조절해서 손목에 받침대를 사용할 수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끝으로 손목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손목 저림이나 통증을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방치하면 손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요. 또 이게 더 악화되는 경우는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와서 근육이 위축되는 등 신경 손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평소에 손저림이나 반복되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8106 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평소에 보호대를 자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너무 의존성이 커지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보호대가 이제 이런 손저림이 있거나 보통 손목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하면 좋은데요. 너무 오래 하는 경우는 이제 근육이 빠지고
또 정상적으로 해야 될 우리 손목을 아. 잡아주는 인대나 힘줄이 약해지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때만 착용하기를 권하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혁재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 불로장생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